스마일 돌봄 FM 당신의 하루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웃고 함께 돌보는 이야기 스마일한 하루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정말 좀 특별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무려 91살의 나이로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신 분의 인터뷰 기사인데요. 91살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바로 국내 최고령 요양보호사가 되신 A씨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감동 스토리를 넘어서서 이분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A씨가 1930년대 초반생이시라고 나오죠. 네, 맞아요. 지난 4월에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시고 최근에 자격증까지 받으셨다고요? 국내 최고령 기록이신 거죠? 정말 나이가 많은데 대단하다. 딱 이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 그 과정이나 동기, 또 A씨의 삶의 방식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고 봅니다. 그럼요. 일단 91세 전문 분야 자격증, 그것도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셨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실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봐도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그 연세면 보통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마련인데 학습하고 시험을 통과하신 거니까요. 네, 요양보호사 시험이라는 게 그냥 외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어르신들의 신체,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실제 돌봄 기술, 그러니까 실기 능력까지 평가를 하니까요. 복합적인 능력이 요구되는군요. 맞습니다. 90대 나이에 이런 시험에 합격했다는 건 A씨의 의지나 노력은 물론이고 여전히 인지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상당하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강한 의지, 그 원천이 뭘까 궁금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명확하더라고요. 바로 아내 B씨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네, 89세이신 아내분. 근데 이게 그냥 사랑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기사에 나온 A씨의 말씀에서 그 의미를 좀 더 파악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A씨가 본인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군 복무랑 전쟁 겪으면서 힘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때 묵묵히 나를 지탱해준 아내에게 보답하고 싶었다고 하셨거든요. 이 보답이라는 단어,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보답이요? 네, 단순한 부양 의무 뭐 그런 걸 넘어서는 거죠. 과거에 함께 겪었던 어려움, 그 속에서 아내가 보여준 헌신에 대한 구체적인 가품으로 지금의 돌봄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 아내의 고마움 이제는 돌봄으로 답고 싶어요. 또 아내를 돌보는 것이 제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감상적인 말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공유된 어떤 고난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의미를 담은 뭐랄까 미션 선언 같은 거죠. 그러네요. 특히 아내 B씨의 현재 건강 상태, 뇌졸중, 심장질환, 척추측만증, 난청 이런 어려움들이 그 사명감을 더 절실하게 만들었겠어요. 맞습니다. 이미 주 3회 요양보호사 방문 돌봄을 받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A씨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죠. 뭔가 더 직접적으로 해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네. 아내를 가장 잘 아는 건 본인이니까 내가 직접 그것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는 아주 강한 책임감이 작용한 거죠. 이건 정말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 선택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다고 들었어요. 첫 시험에서는 정말 아깝게 떨어지셨다고. 네, 맞아요. 지난 3월 시험에서 단 한 문제 차이였다고 합니다. 한 문제 차이요. 와. 보통 그러면 크게 좌절할 만도 한데 특히 연세 생각하면 역시 무리였나 하고 포기하기 쉬웠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A씨는 달랐어요.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도전해서 결국 합격하신 거죠. 이 짧은 기간 동안의 집중력,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의지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요양보호사 교육원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냥 학원에 등록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수강을 좀 꺼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거 중요한 지점이에요. A씨 표현을 빌리자면 선생님들이 끝까지 지도와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이건 그냥 지식 전달 차원을 넘어선 거죠. 정서적인 지지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A씨가 최고령 수강생인데도 매번 제일 먼저 와서 맨 앞자리에 앉고 결석도 한 번 안 하셨대요.
와, 정말 성실하시네요. 네, 그런 모습이 다른 수강생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줬다는 거죠. 다 같이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요. 어쩌면 A씨의 존재 자체가 그 교육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 그러니까 A씨 개인의 의지만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주고 지지해준 교육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긍정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나이라는 장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이끄는 동력이 되셨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에요. 네. 이건 우리 사회가 고령 학습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A씨의 이런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학습 과정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기사에 나온 평소 생활 습관이나 건강관리 방식을 보면 이분의 성취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하루에 최소 7,000보를 걸으시고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 계단을 매일 오르내리신다는 거. 네, 90대라고는 믿기 어렵죠. 그렇죠. 평생 술, 담배 안 하신 것도 물론 중요할 테고요. 네, 신체적인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관리에도 상당히 신경 쓰시는 모습이에요. 텃밭 가꾸기나 시쓰기 같은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삶의 활력도 얻으시는 거죠. 아, 시쓰기 취미도 있으시군요. 네, 이런 꾸준하고 절제된 생활 습관이 9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 그리고 정신력의 비결인 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사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평생학습 자세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넘어서 계속 배우려는 의지가 A씨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배우는 나이 제한이 없죠. 이 말씀이 딱이죠. 이 평생학습 태도가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 책 읽기나 강연 듣기를 통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계속 채우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어 있으셨던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도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셨을 수 있어요. 그냥, 공부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배우는 것 자체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였던 거죠. 기사에서 A씨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은 절대 약해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신체적인 노화는 인정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절대 위축되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네네. 신체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거기에 굴복하기보다는 정신력으로 이걸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어쩌면 이게 오랜 세월, 전쟁 같은 역경을 헤쳐오시면서 몸으로 체득하신 삶의 지혜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A씨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자격증 따신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기사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역시 변함없이 아내 B씨를 돌보는 겁니다. 아, 그렇죠. 남은 생은 아내의 건강을 지키는 데 바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아내를 더 잘 돌보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이었던 거죠. 그냥 옆에서 지키는 걸 넘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아내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겠다. 이런 마음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소망도 밝히셨는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배우며 살아갈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100세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그리고 배우며 살겠다는 구체적인 삶의 질에 대한 목표를 갖고 계신 점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또 하나는 자신보다 젊은 후배 요양보호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바람도 말씀하셨어요. 아, 후배들에게요? 네. 후배 요양보호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은 본인의 경험이나 연륜을 바탕으로 뭔가 기여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최고령 합격자라는 상징성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조언이나 격려를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으신 마음인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이 A씨의 이야기가 그냥 한 개인의 감동 스토리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할 여러 질문들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 현실하고 맞닿는 부분이 많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우선 노년이나 은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보통 은퇴하면 사회활동이 끝나거나 그냥 쉬는 기간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수동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근데 A씨는 90이 넘어서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전문성을 배우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적극적인 삶의 주체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이건 노년기에도 얼마든지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또 A씨의 그 헌신적인 돌봄은 돌봄의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요. 네네. 가족 안에서의 돌봄이 갖는 의미와 무게, 그리고 이게 때로는 전문적인 학습과 자격 취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나 지원 시스템 구축, 이런 논의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A씨의 사명감은 물론 개인적인 사랑에서 시작됐지만 그 실전 과정은 교육원 같은 사회적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A씨가 나이 때문에 교육원에서 수강을 거부당했던 경험 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건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연령차별, 에이지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A씨의 성공은 이런 차별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성취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고령층의 학습권이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는 91세 최고령 요양보호사 A씨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성취, 이면에 담긴 깊은 헌신, 또 평생 학습의 자세, 그리고 삶을 대하는 강인하고 긍정적인 태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단순히 사실 전달을 넘어서 기사 속 구체적인 말씀이나 행동에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A씨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보답으로서의 돌봄, 한 문제 차이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재도전, 아니면 배움에는 아이가 없다는 그 신념. 네, 아마 각자 가지고 계신 목표나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혹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셨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A씨의 이야기는 분명 큰 울림을 주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의 아주 특별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취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A씨처럼 노년기에 새로운 도전을 꿈꾸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싶어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그 뜻을 좀 더 쉽게 펼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요? 아,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A씨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스마일 돌봄 FM 당신의 하루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웃고 함께 돌보는 이야기 스마일